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중국을 딱 쪼기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는 해병대가 지금 중국을 쪼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 모습들, 네메시스, 로그 파이어스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오늘은 육군입니다. 자, 미국이 이동식 마이크로 원자로를 스타트했습니다. 이제 슈퍼건의 서막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동식 마이크로 리액터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BWX 테크놀로지스, 웨스팅하우스 거버먼트 서비스, 그리고 엑스에너지 등 3개 팀과 프로젝트 펠레로 명명된 전략능력 사무국의 이동식 원자로 시제품 설계 작업 착수 계약을 3월 9일자로 체결했다. 각 업체는 이번 계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원격 운용이 가능한 초소형 이동식 원자로의 시제품을 제작할 것이며 3개 업체의 시제품 가운데 1개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것이다. 해당 원자로는 차량과 철도, 항공기, 선박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초소형 원자로로 시제품 목표 출력은 5MW급으로 예정되어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이 간추리는 뭐냐, 미 육군이 이동식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가지고 육군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방부 전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군사용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즉 레일건, 그 레일건을 사격하려면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레일건의 연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해외 원정 작전 가면은 기지 불도 밝히고 요즘 C4I 체계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 전기 시스템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시제품의 목표는 5MW예요. 5MW가 바로 북한 영변 핵시설에 있는 그 원자로가 5MW고, 우리 스마트 S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형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S, 이게 이제 그 원자로가 한 65MW 정도 되죠. 그 원자력 잠수함 정도 크기의 어떤 그 물체를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 정도 레일건을 쏘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정도의 에너지를 생성해내는데, 그런 것들을 트럭에 그냥 싣고 다니고 헬기로 이렇게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이 바로 프로젝트 펠레인데, 여기 보시면 최대 10MW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 그리고 40톤 미만의 중량이 되어야 된다. 왜냐? C-17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할 것, 그리고 3일 이내에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철수가 가능할 것. 이거 이제 7일 좀 오래 걸리는데, 이 원자로라는 게 한번 스톱 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스위치 오프 끈다고 바로 스톱 되는 게 아니고 감속제를 계속 넣어가지고 감속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 이내에 철수가 가능할 것, 그리고 작전 환경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완벽한 차폐가 가능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소형화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예를 들면 적의 미사일의 직격을 받아도 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영화 한 편 때문에 이 정부가 이 탈핵 정책을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원자로가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자로들이 있으면 그거 북한의 미사일이 와서 때리면 어떡하냐, 미사일 직격해도 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원자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커버도 사실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미사일을 직격해도 터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 작습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불과 2년 만에 시제품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년 만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숙한 기술이에요. 이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할로스라고 초소형 모듈식 원자로 시스템인데, 이거 이미 미군이 만들었었어요. 민간 주도로 개발되어서 미 육군에 제한된 초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가스터빈 엔진 구조를 차용해서 최대
81메가와트까지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으나 소음과 안전성 문제로 미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불안했는지 안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안전성 그리고 가스터빈 방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노심이 있고 이제 더운 열, 차가운 열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원자로는 소음이 좀 컸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전방에 가서 사격을 한다든지 기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소음이 대단히 적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소음이 좀 시끄럽다 이 원자로 돌리는데 그리고 안전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81메가와트 이렇게 작은 덩치에 81메가와트나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원자로였지만 채택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원자로 하나를 트럭 컨테이너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초소형 원자로 기술은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죠.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예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한국군도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생해서 적진에 이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제 반격을 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전쟁 지휘부, 벙커, 통신 이런 거 다 운영하려고 하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 발전기로 돌립니다. 발전기가 이제 뭐 5kW 이런 발전기가 이제 대대급마다 막 지급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 발전기 소리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경운기 소리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막 부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한 계곡 속에 우리 대대지휘부가 다 있다고 치고 그러면 요즘 대대지휘부 전부 전기 있어야 되죠. 상부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뭐 모든 것을 이제는 이 C4I 시스템으로 다 해나가기 때문에 전기 없으면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발전기 부다다다 거리고 있으면은 적에게 우리 지휘부 여기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하냐? 미군은 발전기 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우리는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미군처럼 안 하냐? 우리는 아마 우리군 최고 수뇌부는 전쟁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쟁 나보십시오. 그 부다다다 그리고 발전기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죠? 그 발전기 소리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거 켜놓고 우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대는 그걸 안 해요. 그냥 부대 숫자 늘리는 거, 탱크, 장갑차, 전투기, 군함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가지만 정말로 전쟁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 이런 건 안 해요. 왜? 이거 부대 숫자 늘리고 또 자리 숫자 늘리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옵션 품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옵션이 진짜로 전쟁에 가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 안 하죠. 미군은 이렇게 작은 덩치에 81메가와트나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채용을 안 했어요. 왜? 전방에 나가서 사격하는데 시끄러운 게 있으면 저기 특수부대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안 돼. 우리도 정말 배터리 기술 뭐 이런 거 다 세계 최고 아닙니까? 진짜 전쟁을 염두에 둔 군대로 제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방송을 군 최고 수뇌부도 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미군은 왜 이렇게 이동식 원자로를 갈망하나? 해외 원정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자기 나라를 방어만 하는 군대,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군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어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원정 작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미군은 그냥 해외에 가서 그냥 들어가죠.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고 그냥 방어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원정 작전에 대한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만주 정벌하고 베이징 정벌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영역에서 방어 작전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분 여러분들 많이 보던 분이죠. 바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투스타 소장일 때입니다. 바로 2003년 이라크전을 할 때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사단장이었어요. 해병대 1사단장.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빌어먹을 연료로부터 해방시켜달라.
지금 이 기지, 전방작전 기지 운영을 하는데 사단 지휘부를 꾸리려면 얼마나 많은 통신,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냐.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 발전기 돌리는 게 전부 다 연료 아니냐. 지금 우리 탱크, 우리 장갑차 이런 데 보급해줄 연료도 부족한데 이 지금 이 지휘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이 캠프들에 들어간 이 전기들 이거 다 운용하려고 하니까 발전기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래서 제발 이런 것 제발 해방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사단장으로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원정작전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그래 이런 거 진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제임스 매티스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이 원자로 사업을 스타트를 시킨 겁니다. 이거 해. 이거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해서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지금 현재 미 국방부 장관인 마크 에스퍼입니다. 이 사람이 육군청장, 저는 뭐 육군청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육군성 장관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육군청장이라고 할게요. 왜냐?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또 육군 장관이 있으면 그것도 안 맞죠. 그래서 작년 1월 육군청장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하고 당시에 같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람인데 매티스의 후임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는 사정거리 1600km의 슈퍼건을 개발 중이며 이를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운용할 것이다. 중국이 미 해군의 남중국해 진입을 막을 경우에 미 육군은 슈퍼건을 이용해서 적의 해상 전력을 격파할 것이다. 라고 육군청장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건, 그러니까 레일건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해군 남중국해 들어간 거 중국이 막아내면 우리 육군이 그냥 때려버릴 거야. 바로 제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다영역 전투죠. 그래서 이제 육군, 해군 따로, 육군 따로, 공군 따로 이게 아니고 하나의 육군 얼마 딱 떼우고 이번 패키지는 공군 얼마 떼우고 해병대 얼마 떼우고 해군 얼마 떼워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게 단위 부대야. 이렇게 해서 이번 작전을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영역 전투 개념을 하는데 자 남중국해 이번 그 남중국해 동쪽의 수호 작전을 해. 자 그러면 육군 얼마, 해병대 얼마, 공군 얼마, 해군 얼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육군은 이 역할을 해 라고 해서 슈퍼건을 쏘는 겁니다. 사정거리 1600km짜리 슈퍼건을 쏘는데 포탄을 쏘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중국의 해군 함정을 격파하겠다 라고 육군청장, 육군성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쭉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용화에 바싹 다가서 있는 미 육군의 레일건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이거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유형은 레일건인데 레일건 블리츠예요. 첫 사격을 2017년 5월에 했고 에너지는 3메가줄입니다. 후속형은 10메가줄이고 원리는 이제 전자기장을 이용한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죠. 마하 7 이상의 속도로 포탄을 가속시키는데 역시 이제 제네럴 아토믹스가 만들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사정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정거리를 1600km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1600km까지 늘리면 레일건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포탄의 성능까지도 좋아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들었죠. 지금 미 육군이 극초음속 포탄인데 첫 사격을 2016년도에 했어요.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고 공기 역할을 이용해서 마치 날탄처럼 또는 우리 과거 조선시대의 편전처럼 쪼개지면서 내부에 있는 진짜 탄자가 나오는 겁니다. 기존 화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뭐 K9 자주포나 이런 기존 화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발에 한 6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레일건 대비 떨어지는 사정거리지만 대용량 또 이제 대용량 탄두를 탑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레일건에 탑재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를 내면 1600km까지도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이제 레일건 블리처 이거는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원자로를 갖다 붙여가지고 무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그 레일건을 거의 포대 단위로 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원자로가 있으니까 이동식 마이크로 원자로가 있으니까 레일건을 포대 단위로 그냥 꽝꽝꽝 쏴버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겁니다. 자 실용화에 바짝 다가선 미국군 레일건 프로젝트 또 이겁니다. 제네럴 아토믹스가 이걸 이제 방산 전시회
보여줬어요. 사실은 뭐 이거 보면은 야,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 이제 대형 트럭 두 개가 있죠. 대형 트럭 두 개. 이 뒤에 뭔가가 실려 있죠. 이게 아주 대용량의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가지고 여기에 또 트럭이 있고 포가 끝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두꺼운 케이블이 이 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포가 레일건인데 이렇게 많은 덩치 큰 트럭들 이 기지를 가지고 레일건 한 문을 쏘는 거예요. 제너럴 아토믹스 주도로 개발 중인 이동식 레일건 시스템인데 지난 2018년에는 철도 탑재형이 우선 계약이 됐으며 현재 차량형, 함정형이 개발 중입니다. 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수백 킬로미터급 이상 거리에 포탄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출력 확대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 출력 확대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 원자로입니다. 여기 3메가와트인데 여기는 이제 10메가와트급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그냥 여러 발의 포탄을 쏘는 건데 이거는 뭐 배터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몇 발 쏘면 또 끝이겠죠. 그렇지만 원자로는 무한 동력 아닙니까? 계속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포탄 사례입니다. 이 곡사포는 사실 속도가 좀 느린데 이 레일건은 그렇진 않죠. 마하 7 아까 속도가 좀 느린 현재의 레일건 블리처도 마하 7 속도예요. 앞으로는 더 빠를 겁니다. 마하 7만 계산해봐도 동두천에서 쏘면 이 뭐 평양 인근까지 거의 1분이면 날아가고요. 그리고 북한 전역을 2분이면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신속성, 스피드, 속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위력까지도 갖춘 포탄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에스퍼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는 1600kg짜리를 만들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리겠다. 육군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해병대가 대한미사일을 그 이동식 아주 험비 같은 차세대 험비에다가 무인화해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스텔스 미사일, 대한미사일 잔뜩 깔아가지고 봉쇄해버리겠다 했는데 여기는 육군이 1600km 레일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봉쇄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앞서가는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왔던 그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으로 생긴 군함에서 레일건 쏘는 장면인데 이런 거 이제 정말 실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하고 괜히 이 군사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는 미국의 군사기술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 한반도 안보도 도움이 되겠죠. 주한미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미국의 준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